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 시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아주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조금만 더 버텨주시라는 마음으로 버팀목 자금 지급했는데요.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버팀목 자금 어제 첫날 1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됐고 신청도 빠르고 지급도 엄청 빠르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시고 나서 한 3시간 후 정도면 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짝수번호, 사업자 등록 짝수번호인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역시 100만 명 조금 넘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합계가 지금 200만 명이 조금 넘게 신청을 하셨고 6시 현재까지 175만 명에게 2조 4,95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중소기업 벤처부요? 중소벤처기업부네요. 여기서 네. 좀 주도적으로 주고 있는데 선별 기준 불만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왜 나한테는 문자가 안 왔냐 네. 이런 분들이 조금 계시고요. 또 왜 나는 딴 사람들은 300만 원 받는데 나는 100만 원만 안 주냐, 100만 원만 주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첫째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100만 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합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그리고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공통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료 같은 고정비에 쓰시라고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들여서 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네. 영업 제한 업종은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나한테 문자가 안 왔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데이터베이스를 넘겨주시는데 예. 그것이 조금 하다 보면은 한두 사람 소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예. 또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문자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 예. 네, 나름대로 선별 기준 꼼꼼하게 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어려운 문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여기에서 중기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자 이런 의견 제시했어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난 박영선 그런 장관한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김영균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부서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어서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을 해서 네. 정부가 이것을 좀 더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현재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지원할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정부가 좀 더 이렇게 선도를 한다고 그럴까요? 예. 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의 마음도 담아줘야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에 특별 방역 대책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영업 제한된 예. 숙박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그런 영업을 정지했거나 아니면 뭐 집합을 금지했거나 영업을 제한한 업소의 명단을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받으면 또 빠르게 또 줍니까? 그렇습니다. 네. 데이터만 관련 부처에서 지금 이 관련 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 네. 문체부, 교육부, 또 지방자치단체들 해서 굉장히 관련 부처가 많은데 협조를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가끔씩 또 누락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을 가진 분들도 저는 간혹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왜냐하면, 문의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요. www.버팀목자금.kr에 예.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예. 아니면 각 지자체의 구청에도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콜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280만 명을 한꺼번에 네. 이렇게 어제부터 신청받아서 지금 280만 명 중에 한 175만 명한테 지급이 되는 것. 엄청나요. 엄청난. 네, 이건 네. 엄청난. 네. 굉장히 저희가 우리 중소벤처기업 직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간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준비했거든요. 준비도 했고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너무 네.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만 그 급하신 마음은 알고 너무 힘드신 마음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함께 서로 도닥도닥거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에는요. 디지털 경제를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운영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그러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네.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상점, 무인 슈퍼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것이 대표적인 스마트 상점인데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스마트 서비스 이제 이런 지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무인 슈퍼, 무인 마트 여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매출이 일어나니까요. 소상공인 주인분이 편하게 잠을 주무실 또 네.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지원 빠짐없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거 말고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할 일은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드리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유를 저희가 집에서 받아 먹으면 한 달에 얼마씩 달달이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뭔가를 배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일정한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러한 구독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드리는 일. 신문 이것을 구독처럼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기적으로 조금씩 그렇습니다. 조금씩 계속 돈을 버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좀 집중적으로 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야 똑소리 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 많은 의견 지금 답지하고 있습니다. 9556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입금이 되었어요. 버팀목이 되어 열심히 그러시군요. 살겠습니다. 네. 신속 정확한 일처리가 돋보이는 정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얘기했고요. 7706님께서는 네. 불만은 아니고요.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네. 드신 분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280만 명 중에서 이제 아마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자정까지.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이제 한 80만 명 남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부터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내일부터는 전화 잘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6909님께서는 매출이 12월부터 발생한 경우 2차, 3차도 패싱되었어요. 매출액 기준 좀 손봐 주세요. 이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조금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번에는 그 매출액 기준일을 뒤로 늦췄거든요. 그래도 뒤로 아무리 늦춰도 행정적으로 그 마감해야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그런 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장관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후보 아닙니다. 아직. 후보 아닙니까? 네. 네. 텔레비전 좀 보세요. 텔레비전 저는 주로 방송국에 하도 오래 있어서요. 네, 뉴스만 보지요. 예능은 네. 잘 안 보시죠? 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나경원 전 대표 프로그램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안 보셨다고요? 아니 못 봤습니다. 네, 못 봤어요. 네. 저기 박영선 장관의 그 예능 프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게 아마 오늘 밤에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전 선거 운동 비판이 있는데. 저는 비판하시는 분들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을 촬영한 때는 12월 한 말경, 그러니까 20일 전경이었는데요. 네. 그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마켓을 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이렇게 붙였어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는 줄곧 선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전체 합쳐서 선두였는데. 자, 언제 출마 선언하세요? 제가 아직 그것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나경원 전 대표 출마 선언한다는데요. 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요? 출마 선언 하시는 분. 그래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하고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중요한 시점에 같이 뭐라 그럴까요? 네. 제가 상대편 예를 들면 협상 팀장이었다든지 네. 제가 문재인 대표 2012년에는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후보 예. 협상 팀장이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많이 만나본 편이죠. 네, 좀 잘 알죠.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직진으로 잘 안 걷고 갈짓자로 잘 걸었습니까? 제가 꼭 그분이라고 딱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네. 언론이 이제 딱 그렇게 이름을 박아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님이 2016년도에 총선을 앞두고는 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에 주로 많이 가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는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어제도 부산 가고 대구 오늘 대구 간. 경상남북도를 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진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계시죠? 과거에는 네. 제가 이제 2011년도에는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크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서울시장에 당에서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나갔었고요. 네, 민주당 후보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11년도에 그러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전공이 도시지리학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도시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취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관찰했던 서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나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소전기차, 그러니까 수소경제 시대를 저의 어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외에 걸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사실 수소경제라는 화두를 던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어떤 그 수소차가 그러니까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미래의 서울을 만드는데 저는 상당히 그 기여를 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건 네. 잘 몰랐어요, 저도. 나경원 전 대표 장점이 뭡니까? 굉장히 상냥하십니다. 상냥하다. 네. 정치인이 상냥하다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네. 제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상냥하시고 네. 또 뭐 저하고는 2004년도부터 정치를 같이 시작을 했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정치를 시작한 그 의원들이 이혜훈 의원님, 예. 나경원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여기 다 우리가 같이 시작한 그 어떻게 보면 이 국회 입사 동기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왜 그 동기생들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도 있고 또 친하게 지내죠. 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그 역사의 질곡을 넘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섭섭하거나 또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나경원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 만났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반목이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자세히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그냥 느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풀 문제가 숙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어떤 문제 풀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그 서울시장이 된다면이라는 조건보다는 제가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요,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지 간에, 네.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전의 서울과 코로나 이후의 서울은 달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도 국가에 걸맞는 수도 서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쾌적한 삶을 주민들에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저는 다른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지쳐들 계시기 때문에 푸근한 서울시장 그런 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출마 준비를 15년 정도 하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술술 잘 나오네요. 저를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는 말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코로나 시대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 중소상공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그 새벽 3시 반에 입금됐어요. 제가 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댓글을 올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글 봤습니다. 좀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저희가 드린 이렇게 버팀목 자금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용기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들 곁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열의 나라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